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그동안 온화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상 20도에서 영하 12도, 그러면 기온차가 32도 차이로 왔다 갔다 극한 기온 상황입니다. 인구절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그 소파 수술 같은 거를 금지하고, 소파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갖다가 소파 수술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소파 수술을 못하게 하는 법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낙태를 시키는 약도 금지를 했습니다. 인구 절벽 상황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게 참 발빠른 조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흘러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부모들이 희생 정신이 좀 많이 약화됐다. 옛날처럼 자기 중심에 즐기는 세상, 개인 위주의 개인 중심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가 클 때에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 정신이 더 강했습니다. 뭐 남편도 자식도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 희생을 해서 몸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그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완전히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이 한 번 사는 건데, 희생하는 것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즐겁게, 나의 중심 위주로 개인을 즐겁게 인생을 즐기겠다. 그런 사상이 팽배해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도 낳지 않고, 아이 많이 낳아봐야 인생 고생 덩어리고 완전히 희생만 하게 되고 인생 즐거움이라는 게 참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 낳지 않는 그런 사상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흘러가는 그 개인 이기주의라고도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강해지는 시대가 됐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개인 이기보다는 공동 그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가족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바쳐도 상관없다.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자식이 고생을 안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희생 정신이 바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완전히 그 반대예요. 나의 개인 중심으로 인생이 한 번뿐인데 즐기면서 살고 인생을 화려한 예출을 하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 있다.
모든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도 나고, 두 번째도 나고, 세 번째도 나고.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한 번 즐겁게 살다 죽는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상, 완전 개인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사회가 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도 부담이 된다. 그 인생을 즐기려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의 그 사명감조차도 내팽개친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런 사상이 그런 사상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개인 존중주의, 개인 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옛날 사람들은 희생주의, 공동주의, 가족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상으로 갔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내가 죽기 전에 아들, 딸한테 한 톨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가지고 줘야 된다. 지금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집 한 채는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이 우리가 옛날 제가 9살, 8살 때 그 부모님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온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주의가 흘러가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극한 경쟁이 심하니까, 종족 번식,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것도 내팽개친다는 그런 이유도 되지만은, 또 두 번째로 이유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없어요. 옛날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상상을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극한 경쟁이라고 해도 우리가 옛날에 사는 거하고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택도 없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도 일단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복은 하늘에서 타고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나중에 그 노후 대책으로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모든 희생을 다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완전히 내 몸을 불사르겠다.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은 곧 나의 손가락과 같은 손가락 중에 하나 같은 귀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 자식들이 많으면 노후 대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정치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전부 다 모셨기 때문에 자식이 많은 집안들이 그 돈도 많이 주고 노후 대책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더욱 자식을 많이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지금 사무 자동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각종 기업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사무 자동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100명이 사무를 볼 수 있었다면은 지금에는 10명 정도면은 옛날에 100명 보는 분량의 사무를 컴퓨터가 다, 대형 컴퓨터가 대신 다 한다.
AI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100명을 고용하기보다는 사무 자동화를 시켜서 10명만 뽑으면은 인력 그 비용이 많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 자동화가 되면은 그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 자동화가 된다, 컴퓨터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기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뭐 필요하느냐. 이제 앞으로 군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자들까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 고도 비만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제외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선망 독자는 군대에 안 갔습니다. 그 부선망 독자라는 거는 이제 그다음에 생기유지 곤란자, 부선망 독자, 애아들 이런 사람들은 군인을 안 갔습니다. 제외했어요. 보충병으로 제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면제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단 38사단 같은 경우 사단에 가서 군사 기본 교육 3주 내지 4주만 딱 받고 제대가 딱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적 자원이 그때는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발전,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를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잖아요. 경기가 발전되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선진국으로 되기 위한 조건 1순위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인적 자원이 선진국으로 되는 조건 중에서 제1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났잖아요. 2070년도에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3천만 내지 3,500만 밖에 안 된다. 1,500만 내지 2천만 명이 줄어서 경기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을 뿐더러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이라는 게 그렇게 1순위입니다. 인구가 버글버글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아이를 지우는 소파 수술도 금지. 그 다음에 아이를 지우는 그 약도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이 마진이 없어. 옛날에는 인적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독자들을 군대 면제, 그 다음에 독자가 아니래도 또 좀 약간의 불구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애아들을 갖다가 부선망 독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군대 안 갑니다. 그리고 고도 비만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키가 너무 작아도 안 가고. 그렇게 옛날에는 군대 가지 않는 그 조건이 완전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군대 갈 수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요즘은 어때요? 그거 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도 비만도 이제는 군대 가야 한다. 이런 게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노인들만 거의 50% 60% 되면은
젊은 여성들도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개인 이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다음에 나만 즐기면 최고다. 이런 개인주의 사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저번 내가 유튜브 올릴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완전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주를 해가지고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허가를 내주면은 한국에 와서 살겠다. 우리나라 생활 조건보다 열악한 나라들도 세계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민해가지고 국적 취득을 하고 이민 허가만 내준다면은 우리나라 와서 사는 것은 천국에 와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데서 사니까 그 좋은 데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점점 줄게 되면은 국가의 생존 존립의 위기가 옵니다. 국가가 없어지느냐, 국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 생존 기로에 서게 돼요. 결국은 마이너스 성장은 둘째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돼가지고 후진국,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만들 때 창조물께서 본능으로 내려준 사명감입니다.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낳고는 전부 다 죽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그 번식을 다 하고 끝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올라와서 다 그 민물강에서 죽습니다. 양양 남배천에 가봐요. 연어떼들이 그 새끼에서 그 방류됐을 때는 바다로 가가지고 다 새끼를 번식을 시킨 다음에는 늙어서 올라와서는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해교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그 동물들도 그 본능입니다. 사람들도 본능을 너무 그 본능이 조물주가 내려주는 그 사명감을 너무 개인주의의 사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종족마저 완전히 져버리고 산다. 그렇게 이제 되면은 인적 자원이 있어야 국방력도 강력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군사 현대화 무기도 요즘에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은 무기가 다 로켓이 날아가가지고 드론으로 전부 전쟁하고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결국은 나중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인적 자원이 많아야 됩니다. 옛날에도 100년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1000년 전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0년 전쟁을 한다.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1000년, 10,000년 전쟁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은 장기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원이 많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 0순위가 인적 자원이에요. 인적 자원.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만일에 이게 계속 아이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각성을 하지 않고 계속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여자도 군대 가게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완전 추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이
지금의 현재 각성을 하고 깨닫고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에. 우리가 사람도 병이 걸리면은 적기에 고쳐야지 쉽게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암 같은 경우에도 연기 때 암은 치료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지만 말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절벽이 암을 비유해서 말기가 됐다. 그러면은 국가 전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민을 받아가지고 국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소멸시킬 것인지, 이런 절박한 그 기로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유머식으로 흘러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즉각 봤습니다. 그저께 뉴스가 딱 나왔더라고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아기를 생기는 것을, 아기를 지우는 것도 몇 주 안에 소파수술을 하는 거는 옛날에는 허용을 했습니다. 몇 주까지는 아기를 지우고 없애는 수술은, 소파수술은 법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몇 주 없다. 애가 생기면 일절 소파수술을 못한다. 그리고 낙태가 되는 약도 하지는 못한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야, 발빠르게 했다. 그 인구가 그렇게 많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부자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발빠르게 저렇게, 법을 저렇게 발빠르게 저렇게, 조치를 하느냐. 확실히 잘 사는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세계에서 영순위에 잘 사는 나라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요. 제가 왜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참 사정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최소한 2명은 낳아줘야 된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사상,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 여론조사가 비율을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어때요? 결혼 거의 해야 된다. 거의 80, 90%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두고 대가족하고 지내는 것이 인생의 바로 최고의 쾌락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1인 가구가 천지고 나 혼자만 즐기면 된다.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사람하고 살면은 맨날 싸움질을 해야 되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 반려동물, 개 같은 경우는 이래라 해도 좋고, 저래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반려동물하고 사는 게 편하다. 이래가지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점점 팽배해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저 사람들이라는 게 완전히 개인주의 사상이래가지고 공감 능력이라는 게 거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오직 없는 생활,
개인 생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운동 생활,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사회 문제도 걸맞게 이제 많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라는 건 인간관계라는 거는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사회에서는 사건 사고가 덜 일어납니다. 완전히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거는 완전히 집에서 혼자서 컴퓨터 하고만 즐기고 반려동물 동물하고만 즐기고 그 사회성이라는 게 그 인간하고 관계한다는 건 별로 그런 신경 안 쓰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도 안 낳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부부 아이가 없어도 우리 부부만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래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대개 보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여러 민족이 소수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계속 인구 절벽을 완전히 각인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수 민족이 이민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가 이민 천이 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